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서울 남산 그랜드 호텔 연회장 강윤희, 57세 하루 아르바이트로 하루 끼니를 때우는 인생, 그녀가 서 있을 자리는 분명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 화면에서 50회, 고교 동창회, 주최 장민재 라는 글자를 본 순간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민재의 그 이름은 윤희의 뇌리에 박힌 듯 또렷했다. 과거의 첫사랑, 이루어지지 못한 감정, 그리고 지금은 뉴스에도 나오는 성공한 사업가 입구에서 멈칫했을 때 윤희는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몄다. 늘어진 니트 위로 저렴한 진주 목걸이를 걸었고 손목에는 문구점에서 산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성함이 강윤희요. 도우미는 확인하더니 약간 놀란 표정으로 길을 터줬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찬란했다. 고급 와인잔, 샹들리에, 검정 드레스를 입은 여자 동창들, 세월이 흘렀지만 어딘가 유난히 톤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어머, 윤희야? 누군가 소리쳤다. 윤희는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은정이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여자애. 지금은 피부과 원장. 진짜 윤희 맞네? 너 옛날엔 미술부 아니었어? 그때 되게 조용했던 애. 오랜만이야. 뭐해 요즘엔? 간병 일해. 아, 착한 애, 불쌍한 애 라는 단어를 포장한 말. 윤희는 알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가 등장했다. 정장에 은빛 포마드 머리, 흰 셔츠 아래로 보이는 명품 시계. 그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며 안으로 들어왔고 마침내 윤희를 발견했다. 윤희, 맞지? 그의 눈빛엔 놀람보다 반가움이 더 짙었다. 너 전혀 안 변했다. 윤희는 웃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 밤 연회가 끝날 무렵 윤희는 취기가 얼굴에 퍼진 민재와 함께 호텔 엘리베이터를 탔다. 올라올래?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 와인 한 잔만 더 하자. 스위트룸은 조용했고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재가 와인을 꺼냈다. 너 여전하다. 눈빛이 말이야. 윤희는 와인을 마시며 대답했다. 넌 그땐 왜 말 안 했어? 나 좋아했잖아. 겁났어. 넌 너무 예뻤고 난 그저 평범했으니까. 거짓이었다. 윤희는 알고 있었다. 민재는 평범한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앞서 있었고 윤희는 늘 그림자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그 앞에 섰다. 민재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며 말했다. 그럼 지금은 어때? 여전히 겁나?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길을 따라 조용히 숨을 쉬었다. 윤희는 그의 무릎 위에 천천히 앉았다. 몸이 닿자 민재의 손이 허리를 감쌌다. 기억나? 고3 겨울, 네가 미술실에서 창문 닫고 있을 때. 응, 나도 기억나. 그때 네 뒷모습 보면서 생각했어. 저 아이를 안고 싶다고. 윤희는 눈을 감았다. 그의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고 입술이 부드럽게 그녀의 목덜미를 훑었다. 입술과 입술이 맞닿았고 이제 더 이상 젊지도 않은 몸들이 서로의 온도에 기대기 시작했다. 민재는 셔츠를 벗었고 윤희는 치마를 끌어올렸다. 살과 살이 맞닿는 순간 서로의 허기진 세월이 터지듯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성적 욕망이 아니었다.
윤희는 스스로를 태우듯 그에게 온몸을 밀착시켰다. 민재의 손길은 다급했고 윤희는 그 안에서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았다. 신음처럼 터지는 한숨 젖은 피부 위로 미끄러지는 땀. 그들의 몸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대신하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밤 윤희는 깨달았다. 이 남자를 손에 넣어야 한다는 것. 단지 한 번의 관계가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를 이 남자에게서 끌어내야 한다는 걸. 아침 민재는 없었다. 탁자 위엔 비타민 음료와 송을시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어젯밤 정말 고마웠어. 꼭 다시 보고 싶다. 민재. 윤희는 그 쪽지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거울을 보았다. 어젯밤의 여자는 사라지고 무언가를 결심한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다. 장민재,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 전화는 다음 날 오후에 왔다. 번호 없음.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윤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전화를 받았다. 윤희야, 나 민재야.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더 부드러웠다. 상대가 망설일 틈 없이 마음을 파고드는 음색, 세월이 만든 권위와 연륜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잘 들어갔어? 응, 고마워. 덕분에 좋은 꿈 꿨어. 오늘 혹시 시간 괜찮아? 늦은 점심 어때? 윤희는 고개를 들었다. 좁은 반지 하방. 어제 벗어둔 셔츠가 빨랫줄에 축 늘어져 있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통장 잔액은 2만 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괜찮아. 민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어제의 밤은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었다. 윤희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기장은 짧았고 단추는 조금 벌어졌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연기야, 윤희야. 기회라는 건 잡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민재는 식사를 마친 뒤 차로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채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에선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윤희야.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넌 지금도 매력 있어. 예전보다 더. 윤희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지금 나한테 뭐 하자는 거야? 민재는 당황한 듯 웃었다. 그냥 좋다고 말한 거야. 마음에 담아뒀던 말. 그 순간 윤희는 확신했다. 이 남자 아직 충분히 감정에 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자신이 들어갈 공간이 존재한다고. 다음 만남은 며칠 뒤였다. 민재가 그녀를 고문 자리에 소개해주겠다며 고급 비즈니스 클럽으로 데려갔다. 윤희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자신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끼는 게 얼마나 부조화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웃고 맞장구 치고 눈을 맞췄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스위트룸으로 그녀를 초대했다. 윤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엔 훨씬 더 능숙하게, 능동적으로 그와의 밤을 만들었다. 처음엔 진짜 그냥 보고 싶었어.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싼 채 중얼거렸다. 근데 지금은 널 보내고 싶지 않아. 윤희는 그 말이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뼈를 파고드는 창의운도 느껴졌다. 그래, 보내지 마. 나도 이제 널 놓을 수 없게 만들 거야. 그녀는 몸을 더 밀착시켰다. 민재는 욕망에 빠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첫사랑이 아닌 소유하고 싶은 여자를 향하고 있었다. 윤희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재가 보내온 꽃바구니, 화장품 세트, 고급 식당 예약 문자들. 그녀는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주되 항상 살짝 거리를 뒀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이런 데 익숙하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거절은 짧게, 감사는 길게, 거리감은 유지하되, 끊친 말것 한편으론 이런 자신이 역겹기도 했다. 잠들기 전 거울을 볼 때면 자꾸만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나야? 아니면 이 남자 옆에 붙어 사는 여자 역할에 중독된 내가 따로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런 고민도 오래가진 않았다. 계좌에 들어온 민재의 생일 선물 명목의 200만 원. 그 돈을 손에 쥐는 순간 양심은 쉽게 입을 닫았다. 민재는 점점 더 그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오늘 뭐 해? 누구 만났어? 다른 남자랑은 연락하지 마. 난 그거 못 참아. 처음엔 놀랐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의 질투, 소유욕, 집착은 오히려 그녀에게 안도감을 줬다. 그는 이제 이 게임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윤희는 그 붕괴를 천천히 감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희는 알지 못했다. 그녀 스스로도 점점 그에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말투, 특유의 눈썹, 그와 없는 시간이 어쩐지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밤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이 말 앞에서 윤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너랑 다시 처음부터 살면 안 될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무서웠다. 진심이 들릴까봐, 자신도 그 진심에 흔들릴까봐 며칠 후 그냥 한번 와서 얼굴만 보여줘. 부담 주려는 거 아니고. 민재는 전화를 붙들고 설득하듯 말했다. 윤희는 창밖을 내다봤다. 어제 받은 명품 핸드백은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채 거실 소파 위에 걸쳐 있었다. 근데 진짜 괜찮겠어? 괜찮아. 나 소개팅도 아니고 그냥 아들한테 인사만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진 말 안 했지? 그냥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어. 윤희는 웃음이 나왔다. 소중한 사람이라. 반지하방에 살며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알바를 전전하던 여자가 이제는 대기업 회장의 소중한 사람이라니.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전면, 유리로 채광이 가득 들어오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먼저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남자 도윤 아들치곤 너무 젊고 너무 깔끔했다. 정장 위로 걸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 윤희는 처음부터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부드럽지도 무례하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위협적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도윤입니다. 강윤희예요. 서로 손을 맞댄 순간 도윤의 손끝이 찰나의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예의 바른 인사였지만 묘하게 기분이 불편했다. 아버지께 얘긴 들었습니다. 꽤 특별한 분이라고. 윤희는 속으로 웃었다. 꽤 특별한. 그 말 속에는 무수한 평가가 숨겨져 있었다. 나이차, 배경차, 심지어 신체적 거리감까지. 그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그 모든 걸 읽고 있는 듯했다. 식사는 형식적이었다. 민재는 윤희에게 음식을 챙겨주고 와인을 따라주며 자상한 연인을 연기했지만 도윤은 전혀 웃지 않았다. 아버지, 요즘 주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팀에 맡기지. 혹시 손 안 대고 계시다면 올해는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예측보다 훨씬 흔들릴 수 있어서. 그래? 그럼 너한테 맡겨야겠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윤희는 느꼈다. 민재는 도윤 앞에서 유달리 위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도윤은 윤희 앞에서 유난히 긴장감 있게 계산된 사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윤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도윤이 따라 나왔다. 엘리베이터 앞.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도윤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윤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동창회에서. 옛날부터 친구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친구셨던 분과 호텔 스위트룸에서 하룻밤 보내는 건
예전 스타일이신가요? 윤희의 표정이 굳었다. 그 얘긴 아버지한테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알아서 알게 됐죠, 솔직히. 그런 일은 숨기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특히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도윤은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단순히 흠뻑 빠지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꽤 오래 찾으셨대요. 당신 같은 분을. 윤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요? 상처 있고 가난하고 뭔가를 뜯어낼 이유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그런 거 다 알면서도 끌리는 여자. 그 순간 윤희는 알았다. 이 남자는 민재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걸. 그리고 기묘하게 그 위험한 눈빛이 싫지 않았다. 그날 밤 윤희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도윤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생각보다 흥미로운 분이네요. 조심하세요, 우리 둘 다. 문자 끝에 웃는 이모티콘 하나 떠 윤희는 그 표정 없는 기호를 보며 처음으로 자기 입가에 떠오른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긴장, 두려움, 그리고 불타는 어떤 종류의 자극. 민재는 요즘 자주 자리를 비웠다. 외부 강연, 해외 투자자 미팅, 그리고 말로는 사회공헌이라 했지만 사실상 은퇴 이후의 심심한 사회적 연출일 뿐이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도윤이 연락을 해왔다. 잠깐 커피 한잔 하시죠. 아버지 얘긴 안 할게요. 윤희는 거절하려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고 또 나를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만남 장소는 여의도 IFC 몰, 한적한 루프탑 카페였다. 도윤은 검은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그의 스타일은 늘 단정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느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나오셨네요. 생각보다 빨리 올 필요가 있었던 거지. 윤희는 똑같이 받아쳤다. 도윤은 미소 지었다. 솔직해서 좋네요. 아버지는 완전히 빠졌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걸 확인하려고 나 부른 건 아니겠지? 아니요. 그냥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내가 모르는 여자라는 종을 보는 느낌이랄까. 윤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여자라는 종? 예. 아버지,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존재. 저는 사실 좀 경외심마저 듭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 제가 궁금한 건 하나예요. 당신, 정말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요?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차가 식어갈 즈음 도윤이 말했다. 아버지랑은 15년 넘게 떨어져 살았어요. 엄마랑 갈라섰을 때 난 중학생이었고 그때부터 난 아버지를 하나의 투자자처럼 생각했어요. 돈은 주지만 감정은 기대하지 않는 사람.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이상하리만치 공감이 갔다. 민재의 따뜻함은 분명 진심이지만 어딘가 항상 균형과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건 감정의 경험이 아니라 감정의 연기였다. 그런 아버지가 요즘은 좀 다르더군요. 당신 때문이겠죠. 윤희는 그 말의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를 놓치고 싶지 않죠? 응. 근데 가끔은요, 아버지보다 당신이 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윤희는 그 말의 의미를 순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도윤이 시선을 떨군 채 천천히 윤희의 손가락 위에 손을 얹었을 때 그녀는 무언가 안쪽에서 끽 하고 소리 나는 걸 들은 듯했다. 지금 장난하는 거니? 윤희가 물었다. 도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장난 아닌 눈빛이네요. 그만해. 왜요? 내가 무서워요? 아님, 나한테 흔들리는 게 겁나는 거예요? 윤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숨이 막혔다.
머리가 복잡했다. 카페를 빠져나오면서 그녀는 수없이 중얼거렸다.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건 그냥 도발이야. 위험한 장난일 뿐이야. 하지만 그런 자기 합리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민재의 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 윤희가 거실을 정리할 때였다. 현관문이 열렸고 도윤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다. 아들 왔냐? 민재는 반가운 목소리로 그를 맞이했지만 윤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윤은 윤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윤희 씨. 오늘은 분위기가 꽤 집안스럽네요.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너무 잘 어울리지? 곧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니까. 그 말에 윤희는 민재를 흘끗 바라봤고 도윤은 그 시선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렇죠. 아버지랑 오래오래 가까이서 지내시겠네요. 그의 말 속에는 칼날처럼 뻣뻣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밤이 되자 윤희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민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도윤은 2층 서재에 머물고 있었다. 문득 핸드폰이 진동했다. 도윤이었다. 거실, 창문 앞. 커튼 사이로 불빛이 참 예뻐요. 그 사이에 선 당신도요? 윤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튼을 닫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내가 이 아이한테 삼켜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재는 별실에서 깊이 잠들었고 도윤은 여전히 2층 서재에 있었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눈을 감고 누워도 머릿속에선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카페에서의 송긋, 창밖에서의 메시지, 그리고 그 웃음도 차라리 저 아이가 천박하거나 저급했더라면 윤희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윤은 똑똑했고 침착했고 무엇보다 위험할 만큼 그녀를 잘 읽는 눈을 갖고 있었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다. 물 한 잔을 마시려 주방으로 향했다. 그 순간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도윤이었다. 그는 윤희를 보자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잠이 안 와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윤희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럼 마실래요? 도윤은 와인병을 들었다. 냉장고 안엔 민재가 아끼는 레드 와인이 들어있었다. 밤중에 마시기엔 좀 그렇지 않나? 오늘 같은 밤엔 마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생각이라는 게 취하지 않으면 너무 똑바로 보여서. 윤희는 거절하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둘은 나란히 앉았다. 두 잔, 세 잔 와인이 조금씩 윤희의 머리를 누기기 시작할 때쯤 도윤이 말했다. 윤희 씨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 질문 두 번째야. 그땐 안 대답했잖아요. 윤희는 웃으며 잔을 비웠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가 질문을 바꿔도 돼요? 도윤이 잔을 내려놓으며 윤희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어딘가 단호했다. 사랑이란 감정 말고 그분의 몸이 그리운 적 있었어요? 윤희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질문은 너무 솔직했고 너무 치명적이었다. 도윤은 그녀의 반응을 읽고 나서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정직하시네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윤희 씨가 누군가에게서 그런 열망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그게 아버지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순간 윤희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 너 미쳤니? 하지만 그 말보다 훨씬 뜨겁게 방 안에 퍼진 건두 사람 사이의 숨결이었다. 도윤은 갑자기 그녀에게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소파에 놓인 윤희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손가락에 감았다. 무서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엔 한 방울의 떨림도 없었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겁이 났고 동시에 이상하게 기대되는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도윤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아니, 움직이지 못했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턱선을 따라 내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술이 가까워졌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민재였다. 화장실에 일어나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도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컵을 들어 입을 죽였다. 아버지, 잠깐 내려오셨어요. 민재는 졸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안 자고 있었냐? 윤희, 씨랑 와인 한잔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그 뒤에 남은 정적은 참기 어려울 만큼 묵직했다. 윤희는 컵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긴 해. 도윤은 웃었다. 난 선을 넘은 적 없어요. 선은 항상 마음속에서 먼저 무너지는 거니까. 그 말에 윤희는 다시 숨이 가빠졌다.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은 지금 명백히 도덕의 경계선 밖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윤희는 민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핸드폰 메신저엔 도윤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던 건 내가 참은 거라는 걸 당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윤희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 메시지를 지우지 못한 채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윤희는 그날 아침 샤워기를 틀어놓은 채 한참을 욕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느껴지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입술엔 밤새 씹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던 건 내가 참은 거라는 걸 당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읽고 또 읽었다. 삭제하지도 답장을 보내지도 못했다. 그녀는 안다. 그 순간 도윤이 정말로 손을 뻗었다면 자신은 뿌리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 끔찍했다. 윤희는 당분간 민재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했다. 연락엔 바쁘다고 둘러대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지방에 잠시 머물러야 한다는 핑계로 친구 집에 얹혀 살며 시간을 벌었다. 무슨 일 있어? 민재의 음성 메시지는 여전히 다정했다. 윤희야, 나 불안하게 만들지 마. 그 목소리는 오히려 윤희를 더 움츠러들게 했다.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 자신이었다. 윤희는 이 관계의 중심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의 감정, 도윤의 시선, 그리고 자기 안의 균열. 하지만 이 회피는 오래가지 못했다. 3일 뒤 도윤이 직접 찾아왔다. 친구 집 근처 윤희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으로. 그는 어김없이 단정한 차림이었다. 검은 셔츠, 깔끔한 슬랙스, 그리고 그 낯익은 눈빛. 도련님. 윤희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여긴 무슨 일로? 아버지 몰래 온 건 아니에요. 단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윤희는 뒤로 물러섰다. 확인? 넌 지금 날 감시라도 하는 거야. 감시가 아니라 경고죠. 도윤은 부드럽게 웃었다. 이렇게 도망치면 더 끌리는 거 아시죠? 윤희는 목소리를 낮췄다. 도윤아, 부탁이야. 그만하자. 우린 이미 선을 너무 가까이까지 갔어. 그럼 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말에 윤희는 숨을 삼켰다. 그날 밤 내가 먼저 손을 뻗었나요? 침묵이 길었다. 도윤이 다시 말했다. 기억하세요, 윤희 씨. 누군가에게 탐나는 사람이라는 건저주이기도 하지만 중독이기도 해요.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지금 중독된 상태예요. 그리고 당신도 이미 그 안에 있어요. 그날 밤 윤희는 몸살에 걸렸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문득 눈물이 났다. 자신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감각, 무너져버린 가치와
감정 사이에서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는 무력감. 난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민재와의 관계는 안정이었고 위안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안정의 틈을 벌려 그 안에서 윤희의 욕망, 젊음, 죄책감, 후회를 찢어놓고 있었다. 며칠 후 민재의 전화가 왔다. 윤희야, 도윤이 이상하더라. 너한테 무슨 말 하지 않았어? 윤희는 얼어붙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글쎄, 말은 안 했는데 요즘 따라 너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묻더라고. 솔직히 기분이 좀 이상했어. 윤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민재 씨, 응? 혹시 날 의심하고 있어? 민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아니, 믿고 있어. 하지만 나 자신이 무서운 거야. 널 잃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 말은 윤희의 가슴 깊은 곳을 때렸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던 도윤에게서 온 짧고 찢긴 말 한 줄.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널 망칠 거야. 난 그걸 막고 싶은 거고. 윤희는 그 메시지를 끝까지 읽지 못한 채 핸드폰을 뒤집어 침대에 던졌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민재가 아닌 도윤이 그녀의 어깨에 입술을 댔다. 그 입술은 차갑고도 뜨거웠고 그녀는 꿈속에서도 거절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민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도윤에게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무너져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가 먼저 포기해주면 좋겠고, 도윤이 먼저 사라져주면 좋겠고, 혹은 그냥 이 모든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윤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하듯 바라고 있었다. 그 바람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다. 그날 저녁 도윤이 그녀를 불렀다.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얼굴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윤희는 알아차리고 있었다. 마지막 기라는 말은 언제나 거짓의 시작이라는 걸.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쪽에선 질끈묶은 도덕심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만남 장소는 도윤의 집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던 민재가 구입해준 독립된 공간. 윤희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도윤은 문을 잠갔다. 무섭지 않아요, 그냥. 오늘은 솔직해지자고요, 서로에게. 윤희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뒤로 물러서고 싶은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넌 정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도윤은 천천히 다가왔다. 감당하겠다는 게 아니라 버티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나를 끝내기 전에. 그 말에 윤희는 한순간 주저했다. 그러나 눈을 마주친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럼 네가 나를 끝내봐. 도윤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 손길은 민재와는 전혀 달랐다. 민재의 손이 위로를 주는 손이었다면 도윤의 손은 욕망을 깨우는 손이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윤희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건 불륜도 아니고 단순한 스킨십도 아니었다. 그건 절망에 닿은 몸의 항복이었다. 도윤은 그녀의 등 위에 입을 맞췄다. 이 순간 후회하게 될까요? 윤희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스스로 입을 맞췄다. 한순간 모든 도덕과 책임, 감정의 무게가 증발했다. 이 순간엔 어떤 정의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 떨리는 손끝, 피부, 위로 번지는 열기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민재의 손보다 이 손을 더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도윤의 침대에서 깨어났다. 시트는 구겨져 있었고 햇살은 너무 밝았다. 그 순간 죄책감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었어.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도윤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어제와 다름없었다. 침착했고 여유로웠고 무엇보다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잘 잤어요. 그 한마디에 윤희는 속이 울렁거렸다. 이건 실수였어. 아니요. 실수는 망설이다가 도망치는 거죠. 어젯밤 당신은 아주 확신에 차 있었어요. 윤희는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다. 민재 씨가 알면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윤희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야? 의심이란 정답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선택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그 선택의 끝에 와 있어요. 윤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희야. 응, 나야. 괜찮아. 별일 없었지? 그 말에 윤희는 무너져 내릴 듯한 울컥함을 삼켰다. 그는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그는 알고도 아직 날 믿고 있는 걸까? 그게 더 잔인했다. 이제 윤희는 어디로도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도착해 있었다. 도윤에게 향한 감정은 욕망이었고 민재에게 품은 애정은 죄책감으로 변질되고 있었으며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걸 망쳐버린 바로 이 순간 윤희는 처음으로 완전히 살아있다고 느꼈다. 윤희는 거울을 들여다봤다. 멍하니 한참을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 그날 밤 이후 그녀는 민재의 집에 가지 않았다. 도윤과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민재는 문자 몇 통을 남겼지만 윤희는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어디야, 괜찮은 거야, 윤희야, 무슨 일 있어? 이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배신했다. 다시 사랑을 받을 자격도 용기도 없었다. 며칠 후 윤희는 민재와 마주쳤다. 예고 없이 그가 그녀가 일하던 카페로 찾아왔다. 민재는 평소처럼 웃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뿌연 의심과 두려움으로 흐려져 있었다. 윤희야, 괜찮은 거 맞아? 응.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도윤이랑 무슨 일 있었어? 그 이름이 나왔을 때 윤희는 피하지 못했다. 민재는 알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 널 보는 눈, 말투, 분위기. 말은 안 했지만 난 다 느꼈어.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어?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라도 내가 틀렸기를 바랐어. 너만은 아니길 바랐어. 윤희는 무너졌다. 그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민재는 그녀를 안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말없이 등을 돌리고 떠났다. 그 후 민재는 연락을 끊었다. 윤희는 스스로 모든 걸 접었다. 관계도, 과거도, 욕망도. 그녀는 남해로 내려갔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바닷가 마을, 고요한 파도 소리와 염기 낀 바람만이 친구였다. 낡은 민박집에 머물며 작은 식당에 취직해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하며 살았다.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도 가급적 부르지 않았다. 윤희라는 이름은 이제 누군가의 사랑을 배신한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강윤희 씨 맞으시죠? 장민재 씨,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돼 있어서요. 지금 병원입니다. 윤희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재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었다. 뇌졸중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은 느려졌고 몸은 한쪽이 마비되었다. 그는 침대 위에서 윤희를 보자 미세하게 웃었다. 미안하다. 왜? 당신이 미안해.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윤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도윤이 병실을 찾았다.
윤희와 마주쳤을 때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 나도 그랬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는지 알아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그 애는 나한테 거짓말했지만 나한텐 처음으로 진심을 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켜줘, 그 사람을.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도윤은 병실에 다시 오지 않았다. 민재는 더는 회복되지 않았다. 침대에 누운 채로 몇 달을 버텼고 윤희는 끝까지 곁을 지켰다. 그는 고통을 드러내지 않았고 윤희도 울지 않았다. 어느 흐린 봄날 민재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윤희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없이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작게 치렀다. 도윤은 참석하지 않았다.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윤희는 바닷가 연립주택으로 돌아왔다. 민재가 생전에 조용히 남겨준 작은 집,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전부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살았다. 작은 식당을 열고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다. 아무도 그녀를 모른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혼잣말처럼 속삭인다. 나 같은 여자가 누군가의 마지막이 되어도 괜찮을까? 바다는 말이 없다. 대신 잔잔한 물결이 대답하듯 출렁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